기록 덕후들 중에 이 펜 안 쓰시는 분이 한 분도 없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이거.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메인 펜으로 쓰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는 동네는 이런 펜들을 안 팔아서 써보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쿠팡에서 종류별, 굵기별로 다 사봤습니다. 써보니까 종이에 따라 궁합이 잘 맞는 펜이 따로 있더라고요. 오늘 영상 보시면 특히나 인터넷으로 구매하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미리 예고를 드리면 먼저 제가 쓰고 있는 노트들을 소개해드리고 각 노트별로 최고 궁합으로 꼽는 펜을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노트 소개 먼저 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총 3개의 노트를 사용 중입니다. 독서 및 간단한 메모, 아이디어 노트로 스탠다드 리갈 패드 미니 노란색을 사용 중이고 아침에 쓰는 모닝 페이지 용도로 미도리 MD 줄노트 S 사이즈, 플래너용으로 로이텀 블랙 저널 A5 사이즈를 사용 중입니다. 전부 협찬 없는 제 돈 재산 제품들인데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달다 보니 광고 표기를 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릴게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노트와 펜 정보는 아래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겠습니다. 이 리갈 패드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겉표지가 따로 없고 이렇게 위에 절취선이 있어서 노트와 메모지의 중간적인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갈 패드를 수첩처럼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가죽 케이스 상품들도 있기는 한데 저는 이 노트의 셀링 포인트가 가볍게 쓰고 가볍게 버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생으로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카페 가거나 여행 갈 때 가방이나 배낭에 냅다 넣어서 가기 때문에 앞장이 되게 너덜너덜 구겨질 거라고 예상했고 그냥 감안하고 써야지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멀쩡해서 당황했습니다. 이 미니 사이즈가 자유분방한 필기를 하기에는 살짝 작은 느낌이라 A5 사이즈 흰색도 사용해봤는데 이게 같은 제품인데도 종이색마다 필기감이 다르더라고요. 흰색은 노란색보다 묘하게 얇고 거친 느낌이 있어서 저는 이 노란색 미니 사이즈가 더 좋더라고요. 이 노트에 어울리는 펜으로는 이렇게 2개를 추천드릴게요. 처음에는 이 프레피 만년필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펜처럼 생겼지만 만년필입니다. 만년필임에도 가격이 무려 5,900원으로 충분히 품질을 의심하실 만한 가격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5만원에서 20만원대 만년필과 비교해도 놀랍게도 가격 대비 품질이 괜찮아요. 보통 만년필 촉 굵기는 EF, F, M 등으로 표현이 되는데 만년필 안 써보신 분들께는 너무 낯설 거예요. 이 만년필은 두께 표시가 0.2, 0.3 이렇게 일반 펜처럼 표기된 걸로 보아서 상용화를 목적으로 개발했다고 생각됩니다. 표기는 0.2, 0.3이라고 익숙하게 되어 있어도 일반 펜 굵기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요. 현대의 볼펜들과 비교해서 만년필은 실제로 글씨를 썼을 때 기본적으로 두껍습니다. 얇은 EF 촉을 사용해도 일반 볼펜 0.5 정도의 두께감이에요. 만년필 촉이 종이를 긁는 사각사각 소리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노트에 프레피 만년필 0.2를 쓰면 이 사각사각 소리도 어느 정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사실 사각사각 끝판왕은 라미 사파리인 것 같습니다. 만년필도 뒤에서 모아서 소개해드릴게요. 프레피 0.3은 개인적으로 별로였어요. 표기상으로는 0.2 굵기와 0.1 차이밖에 안 나는데 실제로 써보면 촉 끝이 과하게 뭉툭한 느낌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만년필 느낌과 거리가 멀고 오바 조금 보태서 아이패드 같은 스크린에 필기하는 묘하게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필기했을 때 굵기도 스탠다드 리갈 패드 줄 간격 기준으로 여러 줄을 적었을 때 너무 꽉 차 보여서 이 부분도 저한테는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프레피 만년필을 구입하실 거면 저는 0.2 굵기를 추천드릴게요. 0.2를 쓰셔도 생각보다 안 얇을 것이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새는 이 프레피 만년필보다 무지 젤 잉크, 볼포인트, 펜 캡 타입 0.5를 주로 사용합니다. 만년필이 종이 위에서 사각사각 쓰는 감성도 있고 필기하는 재미도 있긴 한데 그만큼 마찰력이 있다 보니까 오래 쓰면 손이 아프더라고요. 빠르게 쓰기도 어렵고요. 결정적으로 제 글씨는 이 펜으로 썼을 때 더 예뻐 보였습니다. 스탠다드 리갈 패드 줄 간격에 맞춰 썼을 때 딱 조화로운 정도의 굵기에 부드럽게 써집니다. 불투명한 볼펜 바디 덕분에 사진을 찍어도 예뻐서 인스타그램에서 자주 보이는 펜인데요. 인스타 감성 사진에 낚여서 구입해봤는데 필기감이 좋아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스탠다드 리갈 패드를 뒷장까지 쓰시는 분들은 잘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저는 뒷면이 아까워서 뒷장까지 쓰거든요. 왜냐하면 이 노트가 종이가 얇은 느낌인데 비해서 뒷장 비침이 거의 없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정도의 상태거든요. 근데 패드 뒷판이 살짝 까슬한 박스 재질이라고 해야 하나?
하나? 그래서 어떤 펜은 쓸 때 이 울퉁불퉁함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근데 이 무지 제링크 볼포인트 볼펜은 이런 울퉁불퉁함이 비교적 잘 안 느껴지고 뒷면에다 쓸 때도 부드럽게 잘 쓸 수 있어서 여러모로 이 노트와 찰떡인 펜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추천은 이렇게 두 개이긴 한데 다른 펜들도 한번 써서 보여드리고 비침 정도, 형광펜 번짐 정도도 보여드려 볼게요. 이 펜들은 제가 오랫동안 기록가로 활동해 오신 분들을 심층 연구한 결과 많이들 정착해서 쓰고 계신 펜들이라서 아마 이 중에 어떤 펜을 구입하셔도 평균 이상의 만족감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말 있죠. 자신에게 맞는 펜을 직접 사용해보고 탐구해봐라. 이 멘트 진짜 싫잖아요.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서 이 추천 영상을 보시는 걸 텐데 진짜 너무 죄송하게도 볼펜의 경우 다른 어떤 제품보다도 개인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요. 필적 감정이라는 분야가 있을 만큼 필압, 쓰는 자세, 획을 긋는 방식 등 사람마다 스타일이 너무 달라서 나한테 딱 맞는 거, 제일 좋은 걸 찾으려면 어쩔 수 없이 직접 테스트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좋은 소식은 볼펜은 그래도 단가가 저렴한 편이어서 여러 개 구입하셔도 재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구입했는데 손에 잘 안 맞는 볼펜이 있다면 직장 동료에게 부담스럽지 않게 선물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만년필 정도는 좀 본격적인 선물 느낌이 들지만 이런 일상에서 사용하는 볼펜들은 그 정도의 무게감은 아니거든요. 만년필의 반의 반도 안 되는 1,000원대 물건인데 오히려 업무하면서 매일 접하고 자주 쓰다 보니까 제 경험상 쓸 때마다 볼펜 주신 분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사실 회사 비품으로 충당할 수 있는 아이템이다 보니까 특별히 나를 생각해서 선물해준 느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가성비 갑인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당장은 손에 안 맞아도 일단 소장합니다.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종이마다 잘 어울리는 볼펜 궁합이 달라서 언제 어떻게 쓰일지 몰라서 저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닝페이지 용도로 쓰고 있는 미도리 MD 줄노트 S 사이즈입니다. 유튜버 이현님 영상을 보고 냅다 따라 샀는데요. 이현님이 그림 그리시는 분이니까 얼마나 많은 종이와 펜을 써보셨겠어요.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아무 따 바로 구입해버렸습니다. 모닝페이지는 일어나자마자 45분 동안 3페이지를 쓰는 건데 이 제일 작은 노트에 써도 생각보다 진짜 오래 걸리거든요. 사이즈가 이거보다 크면 3장 쓰는데 2시간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처음에는 방한형을 썼었는데 줄 간격이 너무 좁아서 글씨가 안 예뻐 보이고 정돈되지 않은 느낌이라 다음번엔 줄노트를 사봤거든요. 예상대로 행간에 공간이 좀 생기니까 훨씬 깔끔하고 가독성이 좋아졌습니다. 이 노트에 추천드리는 펜은 만년필인 트위스비 에코 EF 쪽입니다. 모닝페이지를 왜 만년필로 쓰냐 하면 생각을 쏟아내는 행위이다 보니까 사용하는 문구류도 이 잉크의 물성, 흐름이 느껴지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얇기만 하거나 제한되는 느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뇌에 있는 생각이 손끝으로 흘러나오는 게 연상되는 필기구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만년필이었고요. 사실 일반 볼펜하고 필기감이 다르기 때문에 재미있을 것 같아서 쓰기 시작한 게 더 큰 이유입니다. 이 미도리 노트가 만년필이랑 궁합이 좋은 종이로 유명하더라고요. 어떤 종이는 만년필로 쓰면 휙 미끄러지거나 너무 흡수가 안 돼서 번지거나 혹은 뒷장 비침이 심한 경우가 있는데 미도리 노트의 만년필을 쓰면서는 한 번도 그런 불편함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일반 펜으로 써보려고도 했는데 만년필로 쓸 때만큼의 재미와 감성이 없어요. 그리고 뭔가 생각이 잘 안 쏟아져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좋아하는 카카오톡 이모티콘 똘망똘망 다람이를 그리신 재수 작가님 인스타그램을 보니까 모닝페이지를 줄글로 끝내시는 게 아니라 마지막 페이지에서 마인드맵을 하시더라고요. 아이디어 확장과 정리에 너무 좋아 보여서 저도 요즘 따라하고 있는데 이 S 사이즈는 마인드맵까지 하기에는 살짝 작기는 합니다. 그래서 M 사이즈를 써볼까 했는데 오랫동안 품절이네요. 그리고 미도리 노트가 살짝 가격대가 있는 편이라 조금 더 저렴하면서 좋은 적당한 노트를 찾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년필은 아무래도 형광펜을 칠한다든지 하는 추가적인 작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30분 정도 만년필로 줄글을 쓴 다음에는 15분 정도 일반 볼펜으로 마인드맵을 하고 있습니다. 마인드맵 할 때도 생각이 흘러나오는 느낌을 유지하고 싶어서 잉크가 좀 넉넉하게 시원하게 나오는 볼펜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지 스무스 젤 잉크 볼포인트 펜 노크 타입 0.5 제품을 사용하다가 지금은 이 볼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품명을 너무 알려드리고 싶은데 카페에 놀러 갔다가 굿즈를 산 거라서 무슨 펜인지를 모르겠어요.
사장님께 여쭤봤는데 인터넷 판매는 안 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좀 비슷한 펜을 예상해보자면 카코퓨어 소프트 젤 펜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이건 제가 못 써봐서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후기로 봐서는 비슷한 느낌일 것 같습니다. 원래는 검정 펜으로만 모닝 페이지를 썼었는데 마인드맵 책을 보니까 색을 많이 이용하라고 권장하더라고요. 관련되는 개념을 이렇게 같은 색 펜으로 연결시키고 실제로 적용해봐야 할 아이디어는 빨간 펜으로 표시한 후 블렛 저널에 적고 있습니다. 이 마인드맵 활용법은 재수 작가님 인스타그램 릴스에 시리즈로 3편이 올라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만년필 얘기를 좀 더 드리고 싶은데 사실 처음에는 선물 받은 라미 사파리를 쓰다가 이 라미 사파리 그리프가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묘하게 글씨가 안 예쁘게 써져서 역시 이연님 추천인 트위스비 에코 만년필을 사게 됐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촉이 가장 얇은 EF촉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두꺼운 획을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F촉을 샀는데 쓰다 보니까 획 굵기 때문에 글씨간 잉여 공간이 잘 안 보여서 빽빽히 쓰는 저의 필기 스타일상 좀 답답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끝판왕 만년필이라는 라미 2000 EF촉을 샀거든요. 구매일 기준 20만 6,480원이네요. 근데 진짜 너무 당황한 게 글씨가 제가 의도한 대로 안 써지는 거예요. 여러분 필각을 탄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저도 이번에 만년필을 알아보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 필각을 타는 만년필은 만년필마다 잘 쓰는 법이 있대요. 그러니까 만년필에 날을 맞추고 적응시켜서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20만 원인데 돈 주고 제가 모시면서 써야 되는 만년필이었던 거예요. 이게 만듦새는 너무 고급져 보이고 좋아요. 무게감도 있고 중간 부분이 볼록한 게 특유의 그립감도 있고요. 펜촉이 이렇게 숨겨져 있는 모양이라 잉크 증발도 잘 막아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뭔가 딱 보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만년필 촉같이 안 생겼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도 유난 떨지 않고 쓸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제 기준 필기감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무슨 빨간 구두 신은 것처럼 만년필이 저를 조종하는 기분? 내가 이쪽으로 가자고 하는데 저쪽이라고 우기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써보면 첫 획에 묘하게 삐침이 생기거든요. 제가 유난스러운 예민충이어서 더 느끼는 것일 수도 있는데 글씨가 마음대로 잘 안 써지니까 좀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이 삐침 문제는 F촉은 좀 덜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 만년필의 특장점이 버터 필감이라고 굉장히 부드러운 필기감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EF촉보다는 F촉을 쓰면 더 잘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말만 믿고 다시 사보기엔 가격의 압박이 좀 있었고요. 이 만년필의 4분의 1 가격인 트위스비 에코 만년필이 제 손에는 너무 잘 맞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다시 트위스비 에코로 돌아와 EF촉을 샀습니다. 현재 저의 메인 만년필로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고요. 궁금하실까봐 앞에서 소개해드린 프레피 만년필들과 비교샷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드디어 마지막 노트와 펜 추천입니다. 얼마 전에 영상으로 올렸던 블렛 저널인데요. 로이턴 블렛 저널 A5 사이즈입니다. 이 블렛 저널을 사실 그냥 빈 종이에 해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왜 굳이 이 전용 노트를 사용하냐면 제가 강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삐뚤어진 줄을 잘 못 참는 성격인데 이 전용 노트가 칸을 분할하기 위한 가이드가 잘 그려져 있습니다. 노트의 중간 지점에는 이렇게 점 2개가 표시되어 있고 3분의 1 지점에는 점 3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줄 간격도 제 글씨에 너무 넓지도 좁지도 않아서 아주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몰스킨 노트를 너무 사용해보고 싶었는데 그 이유가 고급스럽고 심플해 보이는 커버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유명세에 비해 종이 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해서 이 블렛 저널을 구입했는데 예상대로 커버가 탄탄하고 고급스러워서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튀는 로고 없이 심플하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양각으로 블렛 저널이라고 써있기는 한데 잘 안 보여서 좋아요. 이 노트와 함께 가장 잘 쓰고 있는 펜은 파이로트 주스업 0.4 굵기입니다. 무지 젤펜 0.38이랑도 번갈아 가면서 썼었는데 결국은 이 펜을 더 자주 쓰게 되더라고요. 이 파이로트 주스업이 잡는 부분이 고무 처리되어 있어서 무지 젤펜보다 몸통이 살짝 두껍고 그립감이 좋거든요. 제가 펜을 잡는 스타일에는 파이로트 주스업이 더 잘 맞았습니다. 노크식이라서 편한 것도 있고요. 사실 제가 산 블렛 저널은 만년필도 잘 받아주도록 리뉴얼된 버전이라 만년필을 써도 되는데요. 제가 블렛 저널 쓰는 스타일이 시원시원하게 쓰는 게 아니라 칸에 맞춰서 쫌쫌따리 채우는 스타일이라 만년필로는 예쁘게 잘 못 쓰겠더라고요.
그리고 파이로트 주스업 0.3은 너무 얇아서 제가 보기에는 글씨가 좀 빈약해 보였습니다. 두께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글씨를 좀 대충 써도 숨겨지는 맛이 있습니다. 요즘 기록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요. 장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양심 고백하자면 저는 가끔 기록의 본질적인 면을 탐구하기보다 단순히 이 펜을 쓰고 싶어서 손을 움직일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쓰는 행위 자체에만 몰두하게 될 때가 있는데 안 하는 것보다는 무조건 낫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펜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정리해둘게요.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에 드는 노트와 펜이 있으셨다면 재빨리 구매하셔서 기록하는 재미를 저와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